자, 그러면 이어서 일반 긴장이론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일반 긴장이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수식어로 붙은 일반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에게건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건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서 쓰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하위 계층이라든가 일정한 집단에게만 한정해서 적용된다 하게 되면은 일반이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자가 들어간 그 이론들이 앞으로 여러 이론이 나오는데 이런 그 일반 이론 하게 되면은 거시적 수준의 이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겠죠. 거시적 수준은 하위 계층의 높은 범죄를 설명하는데 사용하는 그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일반 긴장이론에 있어서 이 긴장 이것은 이제 스트레인 대신에 스트레스라고 해도 틀린 내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겪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발생되고 그런 그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건전하게 해소시키지 못하게 되면 그런 거 부정적인 감정으로서 분노라든가 우울 이런 것이 이제 동기가 돼 가지고 범죄를 범하게 된다 하는 이론이죠. 자, 그래서 이 일반 긴장이론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스트렌시얼이 긴장이론은 거시적 수준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듀르켐의 아노미적 자살이론도 거시적 수준의 이론이었고 그 다음에 머튼의 아노미론도 사회적 긴장이론 거시적 수준의 이론이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코엔의 비행적 하이문화 이론과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도 하이문화 이론으로서 긴장 이론이고 이런 이론들은 모두가 다 거시적 수준의 이론이다. 그리고 현대적으로 이걸 개성시킨 제도적 아노미론도 역시 거시적 수준의 이론이다 하는 점이죠. 그런데 독특하게 에그뉴의 일반 긴장 이론만 미시적 수준의 이론이다 하는 것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2번 머튼의 아노미 이론을 기반으로 한 에그뉴의 일반 압박이론 또는 일반 긴장이론은 거시적 구조적 변수인 아노미를 미시적 심리적인 변수인 긴장 요인으로 확장했다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사회적 사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사건이 다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긴장이 발생하는 그 요인을 대폭적으로 널리 확장시킨 이론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제도적 불균형에 의한 긴장이나 그 다음에 계층 차별에 의한 그 긴장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검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개인의 스트레스 이것은 이제 뭐 설문지를 통해서 뭐 범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를 겪은 적이 있느냐, 스트레스를 겪었다면 어떤 스트레스를 겪었느냐, 그걸로 인해서 형성된 부정적인 감정이 분노 감정이었느냐, 우울한 감정이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 해가지고 범죄와 이런 긴장의 그 상관관계를 검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머튼의 이론이나 제도적 아노미 이론보다도 검증 가능성을 높인 이론이다 하는 점에서 높게 평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 3번 보시면 에그뉴는 다른 사람과의 부정적인 관계로 인해서 생성되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분노, 우울, 좌절 등을 제대로 풀지 못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분노 감정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행동의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 우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약 복용이라든가 이런 것의 동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 수준의 일반 그 긴장 이론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 긴장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 3가지 내지 4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긴장의 원인 내지 범죄 원인 부분에는 별표 3개 하세요. 자, 그러면은 긴장의
의 원인 내지 범죄 원인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가치 있는 목표 달성을 방해할 때 목표 달성의 실패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직 시험에서 이제 합격하게 되면은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긴장이 형성되지 않지만 이제 뭐 어떤 시험이든 간에 대다수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실패한 사람들, 이번 거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은 긴장,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의 실패, 목표 달성이 실패가 되는 것은 이제 시험 합격하겠다는 열망은 매우 큰데, 그리고 그 시험 이제 합격하지 못했을 때 그 열망과 기대에 현실이 미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망과 기대 간의 괴리, 이것도 이제 이 부정적인 관계 감정 형성 요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분리해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달성이 실패라고 출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열망과 기대 간의 괴리, 이렇게 해서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자, 긴장 원인 내지 범죄 원인으로서 첫째는 목표 달성이 실패 내지는 열망과 기대 간의 괴리가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이 이미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거할 때, 이것은 간략하게 말하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자극의 소멸이죠.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자극의 소멸.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애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결별하자고 이렇게 통보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화목한 가정에서 이제 이 형제 부모들과 함께 잘 살고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사망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 학교에서 뭐 친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이 돼가지고 그런 거 친밀한 친구 관계가 이제 소멸이 된다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그 자극의 소멸에는 어떤 사건들이 해당하는가, 이걸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이라든가 이사, 전학, 해고, 그러니까 잘 다니고 있던 그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된다든가 하게 되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거 자극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뭐 좋은 그런 거 사건으로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깨트려졌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해로운 것을 부과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자극이 발생 존재죠. 그러니까 자기가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부정적인 그런 그 사건이 가해졌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친구한테 구타를 당한다든가 폭행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가정에서 폭력을 당한다든가, 그 다음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겪고 싶지 않는 그런 그 사건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자극의 발생, 존재로 인해서 개개인에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으로서 분노나 우울이나 좌절감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분노, 우울, 좌절감이 제대로 건전하게 해소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일탈적인 어떤 동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시험에 있어서는 이 긴장의 원인 내지 범죄의 원인으로 애군유가 파악했던 것이 뭐냐 하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목표 달성의 실패 내지 열망과 기대 간의 괴리,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자극의 소멸, 그리고 세 번째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자극의 발생이다. 그리고 또 말장난 함정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자극의 소멸로 이렇게 바꾸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자극의 발생, 이렇게 또 출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형시켜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확실하게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사건이 일어나면 좋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죠. 이런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면은 사람은 우울이나 좌절, 분노 등에 휩싸이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긴장 원인은 제도적 아노미론이나 그 다음에 머튼의 아노미론이나 듀루켐의 아노미적 자살이론이나
앞으로 공부하게 될 하위문화 이론에 있어서 코엔의 비경적 하위문화 이론, 클로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에서 겪게 되는 그런 거시적 수준의 긴장하고는 구분이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런 사회계층과 연관된 구조적 긴장 요인과는 거리가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분노는 특히 공격적인 비행이나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울은 약물락용과 소극적인 그런 거 일탈, 그러니까 공격적인 행위는 아니지만은 이제 뭐 가출을 한다라든가 이런 소극적인 그런 일탈, 약물 남용 이런 것하고 관련성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공포 내지 좌절은 약물 남용뿐만 아니라 이제 가출이나 부단 결석 등 이런 거 도피적인 일탈과 관련성이 높다. 자, 2번 이것도 이제 출제했을 때 헷갈리기가 쉬우니까 별표 하나 왔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공격적인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뭐다? 분노. 그 다음에 약물 남용과 같은 소극적 일탈과 관련성이 높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포 좌절, 이것은 가출 무단결석 등 도피적 일탈과 관련성이 높다 하는 것까지는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4번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에서든 긴장 중 하나 이상을 보편적으로 경험한다. 그런데 이런 거 긴장을 겪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나 모든 압박 내지 긴장이 부정적인 감정을 똑같이 형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것을 경험한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형성이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내년에 틀림없이 시험에 합격하겠지만은 이제 시험에 형상책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받아들이겠죠. 개인에 따라서. 그래, 내가 미처 형상책의 출제 방향이나 공부 요령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좋은 강의를 듣지 못해서 내가 이번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정책에서 펑크가 나게 떨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내가 그것은 내가 신중하게 형사정책 공부 방향이라든가 출제 경향을 좀 조사해가지고 거기 가장 적합한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번엔 내가 그런 준비가 부족했어. 이건 내 탓이야. 하면서 그냥 1년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충해서 이제 합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비행이나 어떤 일탈의 동기가 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애군유는 모든 긴장이 부정적인 감정을 똑같이 형성하여 범죄 관련성을 높인다고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모든 긴장 압박이 부정적인 감정을 똑같이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스포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건전하게 해소시키면은 범죄하고 연결되지 않지만 그것을 범죄라든가 일탈로 풀려고 하면은 범죄 가능성을 그만큼 높아지게 만든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이 겪는 긴장이 불공평하고 주체할 수 없이 크고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질수록 그런 압박이 분노, 좌절, 우울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유발하고 부정적인 감정, 압박에 대한 불법적인 반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뭐 왕따를 당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제 뭐 종종 매스컴에서 보도되듯이 이제 그 왕따 시킨 그런 거 주변 아이들을 가서 이제 뭐 흉기를 가지고 공격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애근유는 부정적인 감정을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긴장으로 정의했다 하는 거. 그래서 애근유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 구체적으로는 분노와 우울, 그런 좌절 이런 것이죠. 그래서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긴장으로 정의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 유형 모두 다르지만 범죄 비행의 근본 원인은 모두 스트레스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모든 범죄의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은 바로 개개인의 스트레스다. 그래서 이제 일반 긴장이론을 보는 거예요. 하위계층이건 중위계층이건 상위계층이건 어떠한 사람들이건 간에 그 상위계층 사람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된 사람은 범죄 관련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 하위계층일지라도 이런
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다면,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시키지 않았다면 상류계층보다 범죄 행동을 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긴장류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위계층이건 중위계층이건 상위계층이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러한 긴장과 범죄의 관련성을 잘 설명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 긴장이론 중에서 설명 범위를 가장 폭넓게 확장시킨 이론이 에고뉴의 일반 긴장이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해놨죠. 자, 4번 보시면 에고뉴는 일반 압박이론의 범위를 거시적 수준의 긴장으로 넓혀서 지역사회의 긴장 수준도 비행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는 거. 그래서 긴장을 경험하는 사람의 그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는 긴장을 경험하는 사람이 낮은 비율에 비해서 더 높은 비행 범죄율이 나타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비행 범죄 유발하는 그 긴장의 4가지 그 특징. 이것도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가 됐으니까 가볍게 한번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에고뉴는 비행 범죄를 더 많이 유발하는 긴장과 그렇지 않은 그 긴장을 차별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 긴장의 특징을 4가지로 제시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알아둘 것이 그 긴장의 이런 4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 보시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야기된 긴장이 부당하고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분노를 발생하는 그 긴장이 범죄 관련성이 높은 긴장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크고 심하다고 느끼는 그 긴장,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낮은 자기 통제와 관련된 그 긴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형광펜으로 밑줄 짜가서요, 부모의 감시나 업무와 관련된 그 긴장, 이것은 이제 지나치게 통제가 강하게 미쳐서 겪게 되는 그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자기 통제와 관련된 긴장은 비행이나 범죄하고 관련성이 높은 긴장이지만, 이렇게 이 높은 사회 통제와 관련된 그 긴장은 범죄나 비행과 관련성이 약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문제까지는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낮은 자기 통제와 관련된 긴장이 비행이나 범죄의 원인이 되는 긴장이지, 높은 사회 통제와 관련된 긴장은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범죄 행위가 압박 해소 수단으로 인식되어 불법적인 대응 방식에 의존하도록 장려하는 긴장. 자, 그래서 여기서도 뭐 출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디귿 내용만 확실히 구분할 수 있으면은 뭐 상식적으로도 바로 뭐 바꿔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틀린 내용인 것을 파악하기 쉽죠. 자, 그래서 디귿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고뉴는 이 모든 조건을 포함하는 긴장으로 제시된 예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그 긴장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년 그 시험에서는 이 에고뉴의 이론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기출 문제가 좀 쌓이고 했을 때 새롭게 이제 출제하기 위해서 범위를 좀 더 넓게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 3, 4번의 내용 같은 경우는 가볍게 한번 읽어두는 정도로 공부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긴장으로부터 범죄적인 행위의 유발 가능성을 낮추는 대책, 이것도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죠. 에고뉴는 일탈은 긴장에서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므로 긴장으로부터 범죄를 유발하는 가능성을 낮추는 여러 인지적인 어떤 그 감정적인 그런 뜻이죠. 인지적, 감정적. 그러니까 인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제 어떤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인 적응 방식을 교육하면 비행이나 범죄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일을 겪어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 부정적 감정이 커지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적, 감정적인 그런 거, 부정적 감정 처리 방식을 교육시켜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범죄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건 내 탓이야. 내가 뭐 제대로 노력하지 못해서 떨어진 것이지, 어떤 뭐 시험 제도가 불공정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강의가 잘못돼서 내가 떨어진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커지지만 내 탓이요 하게 되면은 그만큼 부정적 감정이 적어진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긴장이론의 학설사적인 의의, 아마 뻔하죠. 이것은 뭐다? 미시적 수준의 긴장 이론이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미시적인 수준, 개인적인 수준의 긴장이 범죄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그 하위 계층의 범죄뿐만 아니라 중산층, 중상위 계층까지 포괄하는 모든 계층의 범죄 유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긴장 이론이다 하는 의미죠. 그 다음에 모든 긴장이 비행, 범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서 범죄 관련성 있는 긴장 유형을 아까 4가지로 제시를 했죠. 자, 그래서 2번은 밑줄 쫙 하세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수준의 비행, 범죄를 예측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집단별 수준의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시적 압박까지 포함하는 긴장으로 범위를 넓혔다. 그러니까 이제 뭐 원칙적으로 개개인에 따른 어떤 그 스트레스가 범죄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그 사회 통계를 보면 하위계층이나 어떤 일정한 지역, 그러니까 뭐 제2지역 내지 전2지역 같은 경우에는 범죄율이 높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하위계층이나 이런 그 제2지역, 전2지역에서 높은 범죄율 이런 것은 그러한 그 계층이나 그러한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개인적 수준의 그런 거 긴장을 많이 겪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개인적 수준의 긴장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그 집단 계층에서는 다른 집단이나 계층보다도 범죄율이 높아진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 결별, 실직, 이사, 전학, 가족의 죽음 등 사회적인 사건이 긴장을 유발하여 개인의 비행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애군의 일반 긴장이론도 뒤에 공부하게 될 여러 이론들을 통합한 이론의 한 종류로 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을 2개, 3개씩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보다 더 이제 설명 수준을 넓힌 그런 이론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애군의 일반 긴장 이론도 여러 이론을 그 통합한 이론으로도 분류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고요.